넓은 의미에서는 이 케플러 문제의 상대론적 고정이랑 연결이 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계산 차원에서 매칭이 되는 일은 아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산은 다 못 따라오더라도 아이디어는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론에서 케플러 문제를 다시 풀 때 학생들이 종종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슈발츠르트 백그라운드에서 테스트 파티클의 모션을 본다는 거는 그 슈발츠르트 솔루션을 야기하는 중력의 센터의 질량이 테스트 파티클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걸 가정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두 개의 별이 쌍성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두 별의 질량의 비율이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때는 일반 상대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뉴튼 역학에서는 질량 비율 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상성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을 잠시 되돌려 보면 운동방정식 기준으로 적을 수도 있고 라그랑지안 기준으로 적을 수 있고 해밀토니안 기준으로도 적을 수 있지만 그냥 편의상 해밀토니안 기준으로 적겠습니다. 두 개의 별이 중력으로 연결이 되고 서로 상대편 주위를 돌면 정확히 얘기하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돌 텐데 해밀토니안을 뉴튼 역학에서 어떻게 적냐면 운동 에너지 각각의 파티클에 대해서 따로따로 적고요. 포텐셜 에너지 하나로 묶어서 적습니다. 여기 이 R12라는 거는 두 행성의 위치를 잇는 상대 좌표 벡터의 절대값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질량 비율 상관없이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유가 질량 중심의 전체적인 이동과 두 별 사이의 상대 좌표의 운동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분리하는 과정을 정확히 적으면 여러분들 대체로 기억하시겠지만 두 질량의 합을 토탈 매스 대문자 M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소위 reduced mass라고 부르는 흔히 그리스 문자 뮤로 표시하는 질량 조합을 이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질량 중심 모션에 해당되는 대문자 R, 대문자 P 위치 벡터, 운동량 벡터를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고요. 두 행성의 상대 좌표의 운동에 해당되는 소문자 R, 소문자 P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고요. 대문자 M, 대문자 뮤, 대문자 RP, 소문자 RP를 기준으로 해밀토니안을 다시 적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적히고 대문자 R은 아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는 프리 파티클처럼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대 좌표 쪽만 보면 처음부터 자유도가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적히고 여기서 케플러 문제를 풀면 잘 풀리죠. 근데 뭐 계산에 앞서서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 같은 문제를 일반 상대론에서 제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첫 번째 행성이 자기 주변의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을 두 번째 파티클이 느끼겠죠. 그래서 뭐 근사적으로 주어데스 이퀘이션에 해당되는 패스를 따라 움직일 거고요. 역으로 두 번째 행성이 시공간 휘게 만드는 효과를 첫 번째 행성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첫 번째 행성도 이동을 할 거고. 근데 상상만 해봐도 뭔가 되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죠. 예, 실제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을 오늘 수업 시간에 다 할 건 결코 아니고요. 다만 이쪽 전문가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근사적으로라도 어떻게 푸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지 약간의 스토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할 때 얘기한 것처럼 두 행성 중에 한쪽이 월등하게 더 무거우면 근사적으로 무거운 쪽 행성이 휘어진 시공간을 만드는 거를 백그라운드 매트릭으로 삼고 그 백그라운드 매트릭 하에서 가벼운 행성이 듀어데식을 따라서 움직이는 식으로 문제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주제는 두 행성의 질량의 비율이 비슷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법이 가능한데 오늘 소개하는 건 이 쌍성계 바이너리 시스템의 소위 포스트 뉴토니안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접근 방식인데요. 역시나 퍼터버티브하게 작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전개를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 건데 변수는 앞에서 소개한 소문자 R, 소문자 P 상대좌표 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요. 대문자 R, 대문자 P는 디커플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리딩 오더는 그냥 뉴토니안 결과를 갖다 쓰고요. 퍼스트 오더 서브 리딩, 세컨드 오더 서브 리딩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그럼 이 퍼스트 오더, 세컨드 오더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뭘 기준으로 작다 크냐를 따지느냐?
작다 크다를 따질 때 항상 디멘션레스한 컨비네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데 이미 리딩 오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케플러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포텐셜 에너지 값과 키네틱 에너지 값의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어차피 저 테스트 파티클 질량은 궤도의 모양에 영향을 안 주니까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매스로 한 번 더 나눠서 키네틱 쪽에서 P제곱 나누기 뮤제곱 컨비네이션을 취한 거랑 포텐셜 쪽에서 GM 나누기 R을 취한 거랑 얘네 둘은 값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뉴턴 역학의 결과 케플러 오비스에서 살짝 벗어난 거를 공부한다면 이 값은 작죠 분명히. 이 리딩 오더 뉴턴 해밀토니안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요. 뒤에 서브 리딩 해밀토니안들은 리딩 오더에 비해서 요 P 나누기 뮤의 제곱 또는 GM 나누기 R의 차수가 한 차, 두 차 더 높은 것들을 긁어 모은다는 겁니다. 포스트 뉴토니안 해밀토니안이라는 접근 방식을 처음 개척한 것도 아인슈타인 선생 본인과 그 밑에 있던 연구원들이고요. 1937년에 첫 논문이 제출이 됐고 1938년에 퍼블리시가 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들은 저렇게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운동망정식, F는 MA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계산이 훨씬 더 길고 복잡해요. 이제 후대 학자들이 라그랑지안이나 해밀토니안을 활용하는 게 좀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적었고 저는 계산 과정은 안 보여드리고 결과만 인용을 하는 건데 뉴토니안 해밀토니안보다 한 차수 높은 1PN이라고 썼는데 First Order Post Newtonian Term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PN 해밀토니안은 크게 세 종류 텀의 조합인데요. 이거는 키네틱 텀을 키네틱 텀 모양식으로 차수로 올린 것처럼 보이고요. 첫 번째 텀은. 두 번째 텀은 뭔가 키네틱 텀, 포텐셜 텀의 반반 조합인 것처럼 보이고 세 번째 텀은 그냥 포텐셜 텀에서 전체적으로 차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겼죠. 계산 과정을 제가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디어만 살짝 흘리자면 아까 말로 했던 거 첫 번째 행성이 중력의 소스가 되고 그럼 거기서 중력이 필드 형태로 생성이 돼서 나가고 그걸 두 번째 행성이 느끼고 그 과정을 그 중간에 중력장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고 남은 결과가 이렇게 시네틱 텀에 수정된 모양, 포텐셜 텀에 수정된 모양으로 적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은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모양새를 잘 들여다보면 특히 첫 번째 텀은 뭔가 모양이 좀 많이 간단하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 본 듯한 모양새예요.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계수. 그냥 중력 없이 특수상대론에서 특정 프레임을 잡고 그 프레임에서 모멘텀의 타임 컴포넌트, 즉 에너지를 적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테일러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단 말이죠. 본 적 없는 사람도 지금 봤고요. 애초에 이런 텀이 P4승 텀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 나온 걸로 해석하는 게 좋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저 포스트 뉴토니안 사고방식에서 소위 포스트 민콥스키안 사고방식이라는 걸로 조금씩 옮겨갔는데요. 포스트 민콥스키안이라고 해서 포스트 뉴토니안이랑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일단 키네틱 텀, 운동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를 특수상대론에 걸맞는 모양으로 전환을 하고요. 포텐셜 쪽에서도 가면 갈수록 포지션 베리어블이랑 모멘텀 베리어블이 복잡하게 서로 섞이는데 섞이더라도 좀 가지런히 정돈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 건데 일단 GM 나누기 R이라는 거는 항상 디멘션레스하고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오더로 일단 전개를 하고요. 각 오더별로 그 앞에 개수가 포지션과 모멘텀이 복잡한 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키네틱 텀을 특수상대론에 걸맞는 모양으로 적은 것처럼 저 뒤에 들어오는 이 CK라는 함수들도 이왕이면 로렌스 인베리언트한 모양새로 적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로렌스 인베리언트한 컨비네이션을 만드는데 들어오는 빌딩 블럭은 첫 번째 행성의 에너지 모멘텀 벡터, 두 번째 행성의 에너지 모멘텀 4벡터. 근데 우리가 질량 중심 내지는 운동량 중심이라는 특정 레퍼런스 프레임을 하나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4벡터의 공간 성분은 서로 방향은 반대고 값은
같게 잡혀 있고요. 그리고 특정 프레임이 잡혀 있다는 건 그 프레임에서의 시간 방향에 해당되는 4벡터가 기준이 되는 벡터가 있다는 건데, 특정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모든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는 셈이지만, 이 세 개의 4벡터를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로렌스 스칼라들로 이 CK라는 함수를 구성을 하겠다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선생이 1930년대에 처음 이런 일을 개척한 이후로 뭐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더 계승해서 발전을 많이 시켰고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인데, 요 K라는 파워가 2차까지 올라간 범위에서 요 CK라는 함수를 정확한 표현을, 그러니까 이 P제곱 기준으로 전개한 거는 올 오더까지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요 GM 오버 알파원은 조금밖에 못 올라갔지만, 예, 그래서 P 쪽 파워는 모든 오더를 다 포함한 정확한 표현을 K=2까지 계산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뭐 유도 과정을 길게 얘기하는 건 부질없는 일이겠지만 간단하게만 언급을 다시 하자면, 이게 분명히 고전역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계산 방법에는 테크닉의 많은 부분들을 양자장론 커뮤니티에서 끌고 왔어요.